here? Who all lives with you all? Me and my 3 kids and my dad. That's his car parked in the driveway. Okay. Is he okay? Someone in the house is deceased. No, don't tell me that, no. 지난 2주 동안 한 무장괴한이 달라스를 공포에 몰아넣으며 8명의 사상자를 냈고 도시 전체를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버지까지 해친 이 범인의 정체는 낯선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앰버의 전 남친이었습니다. 2020년 10월 31일 새벽 3시경 19세의 대학생 로버트 우리아는 클럽에서 할로윈 파티를 마친 후 달라스 시내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차량 한 대가 로버트에게 말을 걸며 천천히 다가왔고 그는 차량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잠시 후 로버트는 비틀거리며 교차로 한복판에 쓰러졌습니다. 경찰과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상태였습니다. 로버트는 가슴에 치명적인 총상을 입고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로버트는 원한 관계도 없었고 범죄 활동과 연루된 적도 없었으며 누군가 그를 죽이려 할 이유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수사는 난항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2주 후인 11월 14일 저녁 8시 30분 달라스 소방구조대에 긴박한 전화가 걸려옵니다. 달라스 북서부의 한 주유소 근처에 한 남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들이 도착했을 때 온몸에 9발의 총상을 입고 거리에 숨져있는 36세의 아담 델로를 발견합니다. 노숙자였던 아담은 도움을 요청하는 팻말을 든 채 사망했습니다. He's at the window with the sign. Yeah. And he's talking and talking and talking. And then he put the sign down. And he's still talking to him. Then he put his hands in his pocket. He just shrugged his shoulders. He went to walk off. P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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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w. Did you tell if it was the 이 목격담은 2주 전에 발생한 로버트 우리아의 처형 방식과 기묘하게 일치합니다. 불과 몇 분 후 15km 떨어진 곳에서 9일 일에 또 다른 신고 전화가 걸려왔고 달라스의 노스오크 클리프 지역의 한 교차로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됩니다. 경찰들이 도착했을 때 자신의 차량 안에서 여러 발의 총상을 입고 서서히 과다출혈로 죽어가는 57세의 케네스 해밀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인근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으나 도착 직후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30분 간격으로 발생한 민간인을 향한 2건의 무작위 총격 사건은 우연일 리가 없습니다. CCTV를 확인한 결과 노숙자인 아담이 구걸하기 위해 주유소로 걸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각 차량에 다가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고 그때 검은색 SUV가 교차로에 멈춰 섭니다. 아담은 차량으로 걸어가 운전자와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그가 걸어나가기 시작하자 운전자가 그를 다시 불러 세우더니 총을 난사한 후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두 번째 총격 현장의 CCTV를 확인한 결과 케네스의 차량 옆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검은색 SUV에서 출발 직전 총격이 가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달라스 경찰은 3건의 살인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아담 델로와 케네스 해밀턴이 살해된 지 이틀이 지난 11월 17일 밤 10시 달라스 북부광역권에 속한 프로스퍼에서 동쪽으로 20km 떨어진 마을에서 교차로 근처 도로에서 신호를 대기 중이거나 달리고 있던 여러 대의 차량을 향해 주행하면서 연이어 총을 퍼부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총상을 입은 5명의 피해자 모두가 부상을 입었지만 생존했습니다. 모든 목격자들은 검은색 SUV가 멈춰섰고 창문이 내려가더니 총을 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2주 사이에 8차례의 무작위 공격이 발생하면서 달라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다음 날 셀리나 소방서가 주택 화재를 목격한 건설 노동자들로부터 긴급 신고를 받은 것은 오전 11시 8분이었습니다. 소방관들이 도착했을 때 집은 이미 화염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진화 작업을 벌이는 동안 건설 노동자들은 경찰에게 매우 중요한 제보를 합니다. We had probably 7 or 8 pops out of this house. They look like gunshots. Some dude took off running, ran down the fence line. The guy in the gray shirt got him on video. I mean, this dude took off running. Okay. Like he had just fucking done something. I don't know what he did in there, but we were parked right there in the white truck. It scared the shit out of us. We like jumped. this? Which gentleman? Right
right. You have video? 인부 중 한 명이 자신의 전화를 경찰관에게 건넵니다. 찍힌 영상에는 연기가 나고 있는 주택에서 검은 옷을 입고 배낭을 맨 채 도망치는 한 남성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에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화재가 진압되자 수사관들은 마침내 집 안으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것은 거실 한복판에 쓰러져 있는 불에 탄 남성의 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참혹한 화마조차 남성의 몸에 선명히 남은 4개의 총상을 감출 수는 없었으며 시신 주변 바닥에는 탄피들이 고스란히 흩어져 있었습니다. 얼마 뒤 앰버 카터의 차량이 집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Is he okay? He's not answering his phone. Okay. And you was inside the house? I mean, that's his car in the driveway. I'm assuming so. I just got here, so I don't know if they took some of the... Well, yeah, I do not know that, okay. And it's just you, your kids. Okay. So your dad... This is at school. Okay, so your dad's the only one supposed to be gone. Yeah. 앰버는 자신의 아버지인 블레어 카터가 집안에서 불에 탄 시신으로 발견되었을 거라고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만약 자신이 그 시간에 집에 있었다면 두 번째 희생자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Not that I know of. Like my baby daddy, we've stopped contact with him months ago. What? Why? Well, because of family violence and Okay. him, you know, we were on and off for 6 years. And he was just What's his first name? Jeremy. Where does he live? I don't know. The You last don't I knew, he lived with his girlfriend in Red Oak. Hey, He was really violent. okay. He just got out of jail maybe a little over a year ago. This last time for family violence. Jail or prison? Well, state prison. Yeah. Okay. All right. Ma'am, someone in the house is deceased. No, Okay. don't tell me that. No. Ma'am. 31세인 제레미에 대한 신속한 신원 조회를 통해 가족 구성원에 대한 폭행, 주거 침입, 마약 소지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유죄 판결을 받은 충격적인 범죄 전과가 드러납니다. What? Are you sure it's my dad? I don't know who it is, but someone in the house is deceased. Okay. My kids are at school for sure. What school they go to? My 8th grader goes to. Oh fuck! Do you think he would have picked him up? 이 순간 경찰관은 학교에 있는 앰버의 아이들이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10-4, can you make contact with those officers and tell the school those children are not supposed to be released to anyone? Anyone is said. And if they are gone, to advise us, but they should not be released to anybody. Please sure. Okay. Okay.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셀리나 경찰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앰버의 아버지를 살해한 유력한 용의자인 제레미가 이미 도시 전체에 발령된 사상 최악의 지명 수배자일 수도 있다는 끔찍한 사실을 말입니다. We haven't seen him since September. Okay. But you last spoke to him at Halloween? Yeah, briefly. I mean, we were both pretty intoxicated, and it was just kind of like the conversation didn't really have any substance. you know? Texting or phone? No, phone. And then he was like, "Where do you live? Where do you live? Where are you?" And I wouldn't tell him, and I hung up. And that was Halloween? It was Halloween. Yeah. 할로윈 밤 로버트 우리아가 파티를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총격을 당해 사망했던 바로 그날 밤에 제레미는 앰버에게 주소를 알려달라며 애원했지만 그녀는 끝내 거절했던 것입니다. 앰버의 주택에는 보안 시스템이 철저히 갖춰져 있었습니다. 방범 기록들과 인근 주택에서 확보한 CCTV 영상을 샅샅이 뒤진 결과 드디어 결정적인 단서가 포착됩니다. 오전 10시 53분 검은 옷을 입은 채 묵직한 무언가가 가득 담긴 배낭을 맨 한 남자가 화면에 나타난 겁니다. 그의 발걸음이 다음으로 향한 곳은 앰버가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던 60살의 블레어 카터의 집 뒷마당이었습니다. 검은 옷의 남성은 창문으로 은밀히 다가가 집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듯 내부를 유심히 들여다봅니다. 그 시각 집안의 블레어는 곧 들이닥칠 비극은 꿈에도 모른 채 주방 카운터 의자에 앉기 전 거실을 여유롭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몇 분 후 그는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노트북 앞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5분 날카로운 유리창 파편 소리와 함께 거친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단 3분 뒤인 오전 11시 8분 주택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자 인근에 있던 인부들이 다급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집 안으로 진입을 시도했으나 화재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번진 탓에 결국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 20분 셀리나에 위치한 제레미의 집 밖에서는 경찰들이 숨을 죽인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제레미가 집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자신이 포위되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는 휘발유 용기가 담긴 비닐봉지를 들고 자신의 검은색 차량을 지나쳐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 직후 잠복해 있던 경찰들이 순식간에 난입하여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제레미가 구금되자마자 형사들은 그의 집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고 CCTV 영상 속 용의자의 착장과 정확히 일치하는 검은색 트레이닝 바지와 후드티가 발견되었습니다. 진입로에 주차된 검은색 SUV 안에서는 빈 탄약 상자와 2발의 실탄 그리고 무려 3자루의 권총이 무더기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모든 단서들은 블레어 카터의 목숨을 앗아가고 도시를 공포에 떨게 한 연쇄 차량 총격 사건의 주범이 바로 제레미 해리스라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레미가 체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문의 흰색 포드 토러스 한 대가 마당으로 미끄러져 들어옵니다. 로버트 우리아 살인 사건의 결정적 단서로 경찰이 몇 주 동안 혈안이 되어 추적해온 바로 그 문제의 차량이었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있던 인물은 다름 아닌 제레미의 여자친구 켈시 윌슨이었습니다. 이후 범행에 사용된 총기들이 모두 그녀의 명의로 구매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켈시 역시 이 잔혹한 연쇄 살인극에 얼마나 깊숙이 가담했는지 밝혀내기 위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신문실에 앉아있는 켈시의 표정은 기묘할 만큼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제레미가 밖에서 얼마나 끔찍한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다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제레미에게 얼마나 잔인하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시달려왔는지 그 숨막히는 지옥 같았던 나날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백수나 다름없던 제레미는 연쇄 범행에 필요한 각종 차량 부품과 총기를 구매하면서 그 엄청난 비용을 전부 고작 25살에 불과한 켈시의 신용카드로 긁어대고 있었습니다. 켈시의 속은 이미 시꺼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지만 제레미의 통제 불가능한 폭력성 앞에 무서워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묻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한 번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카드 빚을 참다 못한 켈시가 조심스럽게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제레미의 무차별적인 폭행이었습니다. And whenever I said that, he grabbed me by my head. And we were standing in the kitchen, and I had dishes in the sink. And he slammed my head into the sink. I have a scar on the back of my head. He broke 2 plates, and then from there I went to the floor, and he choked me until I was unconscious. And that happened 2 more times. You had a white Taurus, I did. right? But it got crashed. It did. Who crashed that? He crashed that. He crashed it. So there is a police report that says that I crashed that. Really? Yeah. 제레미는 그녀를 내려준 후 그녀의 차량을 이용해 달라스 시내로 가서 로버트 우리아를 살해했던 것입니다. Does he carry his gun with him? He has no guns. So these are guns that I have purchased Yeah. for the home. Right, but he has access to them. I mean, they're not locked in a safe. Right. So he made me feel like, for some reason, like I said, I didn't ask him questions. That we were in danger. And so it just kept, hey. So I kept buying these for the safety, mostly for my daughter. I mean, I have a 7-year-old child. Yeah. So when did the gun start disappearing? Maybe about a month ago. 형사는 제레미가 대체 왜 엠버의 집까지 찾아가 그녀의 아버지를 죽인 건지 켈시에게 의견을 묻듯 질문을 던졌습니다. We had custody of his oldest son. I don't want to say custody because we didn't go to court for this, but he did move in with us whenever school started, and we enrolled him in Reddick. Everything was going super good, and so one day Amber came and picked up Jeremy Jr. from school. Didn't say anything to anybody, and then 켈시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엠버가 상의 없이 아이를 데리고 가버려 제레미가 폭발한 것 같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레미의 끝없는 집착과 폭력성으로부터 아이들과 자신을 지키기 위해 엠버는 그와 완전히 연락을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난 전 여자친구에 대한 삐뚤어진 그 광기 어린 분노를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총격으로 배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표적은 끝까지 딸을 지키려 했던 앰버의 아버지였습니다. 제레미의 본격적인 신문이 시작되자 제레미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억울함을 연기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왜 잡혀왔는지 무슨 이유로 기소된다는 건지 되물으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Kelsey is the owner of some guns, right? Are these guns that you have access to? No, you don't have any access. So, is Kelsey the one that's going to have these guns at her place? I'm not sure about it. You're not sure? anything about any of them. Okay. Do y'all live together? She's your girlfriend. So, you stay with her the majority of the time. Or if it's something that you feel bad for, and you at the very least apologize and show some remorse, that makes a difference in what happens from here on out. Throughout my life, I ain't gonna accuse of something I didn't do. Well, I can. Best part SUV. Well, A common SUV. well, the SUV isn't that common, okay? And I don't know if you know much about, TxDOT and license plate readers. They're all over the city, right? They're all over the city, okay? We know that your girlfriend's car, okay, it's got a black box. You know what a black box is? Yeah, what does that have to do with me? Okay, you're driving the car. I'm Okay. driving any car. Jeremy, your cell phone is at every location, okay, when they happen. Okay. Like exactly the time that the shooting happens. And we've got video of your black Suburban. You have video of burning. me? Yes. Of me? Yes, Jeremy. No, sir, you do not. Yes, You Jeremy. do not. There's no way in hell you You don't. Well, you just told me I have 3 or 4 different charges based upon my vehicle. Based upon my No, vehicle. it's not based on your vehicle. It's based on your cell phone location, too. Your cell phone is with the vehicle at the time of the offense. Do you understand my location? Yes, that cannot be true, sir. That's not true. It is true. Okay. You think I'm lying to you. They found evidence on the crime. All right, sir. So what are you talking to me for? But you keep saying that you didn't do it, I didn't do it. So you can make evidence out of whatever you'd like to. And- all right, sir. Because right now, you're giving me the appearance that you don't have any kind of conscience. I'm supposed to kiss your ass because you're accusing me of being a murderer. I'm not asking you to kiss You're my ass. accusing me. You're accusing me of doing something I did not do. Did I ask you to kiss my ass? Sir, I'm done. This is terminated. I'm done talking to you. Thank you. Okay. That's all I needed. 범행을 저지른 지 약 1년 반이 지난 시점인 2022년에 마침내 제레미 해리스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제레미는 자신에게 걸린 긴 목록의 혐의들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당초 텍사스 검찰은 제레미의 철저한 반성 없는 태도와 그가 저지른 범죄의 극악무도함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힘겨운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 사이에 극적인 사법거래, 즉 유죄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조건은 단 하나, 제레미가 자신이 저지른 모든 연쇄살인과 총격 혐의를 법정에서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가로 검찰은 사형 구형을 취하하는 대신 법정 최고 형량인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요구했습니다. 이 합의를 받아들인 법원은 제레미에게 가석방의 기회가 완전히 박탈된 종신형을 여러 건 연속으로 선고했습니다. 현재 그는 텍사스주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사면도, 가석방도 없이 오직 죽음만이 허락된 차가운 감옥 안에서 남은 평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